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나온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창원 성산 지역구의 표심을 알기 위해 먼저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더니 국힘이 41.9%, 민주당이 31.6%, 정의당이 4%, 무당층이 1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힘 후보와 3자 가상 대결을 붙여봤더니 민주당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국힘의 강기훈 현역 의원을 오차범위 바뀐 4.7%포인트 앞서는 35.7%로 조사됐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10.9%로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는 나머지 유력한 국힘 후보들과의 3자 대결에서도 4에서 10%포인트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단일화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적지 않은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 결과의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100%가 아니라 무려 유선전화 22%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자, 물론 이 지역은 과거 노회찬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당선되었을 때 민주당이 단일화해줬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겨우겨우 이겼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단일화 없이도 유선 22%가 포함된 조사에서도 이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결과는 국힘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당에 실망해서 무당층으로 일부 빠져있던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의 표를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원 성산이 이 정도면 김해, 양산과 같은 다른 경남 지역들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의 밭을 가실 때 보다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뉴스토마토,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들은 민주당 지지가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국힘은 물론 제3지대 정당의 지지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민주당이 텃밭 호남에서 지지율이 20%나 폭락하고 이준석 신당이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주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호남 지지율이 60%를 기록해서 만회에 성공했고 이준석 신당은 호남에서 7.2% 하락한 5.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도층 지지율에서도 국힘은 30.5%, 민주당은 44.3%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각각 5.2%, 5.0%로 아직은 확장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 디올백 전쟁 여파가 더해진다면 이보다도 더 뚜렷하게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봉합쇼에도 속지 말고 제목에도 낚이지 맙시다. 이낙연 행사에 기자들이 가지 않는다. 오늘 겸손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한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자들이 붙지 않는 정치는 끝난 것인데 현재 이낙연에게 기자가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의 미래대연합과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창당도 안 했는데 통합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아직도 창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낙연은 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시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이낙연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낯선 집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준석 지지자들을 두고 우리는 똑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탄사의 권지현 기자는 이낙연 신당 행사에 가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민주당 지지자이신데 민주당 탈당하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국힘이었는데 지금도 국힘으로 당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발기인 대회 서명을 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싫어서 남경필을 찍고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을 찍어 이찍을 하더니 이찍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겠죠. 우린 똑같은 경험을 했어. 우린 모두 이찍이야. 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기반도 없이 둥둥 떠다니며 잘 나가는 이찍을 하나 부여잡고 연명을 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을 걱정하십니까? 정치에 절망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걱정하시고 절망하시는 국민들께 길동무라도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자, 이러면서 이낙연이 공유한 글은 미국에서도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은 제3지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바람이 한국으로 온다.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무속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는 또 열심히 합니다.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는 전남도민들이 무려 15.6%나 된다는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19%나 된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한 기관은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었고 무려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만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조사된 결과를 오늘에 발표한 겁니다. 자, 앞선 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16일에서 17일 이때 조사된 결과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준석, 이낙연 신당의 지지세가 크게 올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고 관련 기사들은 신당들이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현재 분석하고 있는데 일주일 된 얘기가 왜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그만큼 이들은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상황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지난 것이라도 기사가 나오게끔 언론사에 푸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철지난 기사를 또 연합뉴스는 실어줬던 것이고요. 이걸 또 다른 언론사는 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 누리웹에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 당원이 기대 예상보다 안 모인다고 한다. 출처는 트위터에서 본 거고 정치 신세계 피셜 추세가 꺾였나 보다. 가입 좀 해줘라. 오늘만 3번 올리네. 하루에 한 번만 올리려고 했는데 나도 민망해.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할까봐 올릴게. 1분밖에 안 걸려. 민주당 10년 하면서 한 번도 우편물 날라온 적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그러면서 당원 가입 링크를 달았습니다. 자, 당원들이 진짜 안 모이나 봐요. 여기에 이낙연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재 추천 참여 링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은 좀 디지털에 약한지 링크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최근 이낙연은 부산 지역에서 당원 모집에 나섰는데 3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돌풍 아닙니까? 이렇게 지역 기반도 없이 둥둥 떠다니면서 지지자도 없고 기자도 안 붙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언플이나 하고 그런데 돈은 좀 있나 봅니다. 어제 유탐사에서는 이낙연 3남매가 신림동에만 250채의 원룸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라스뉴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힘을 탈당한 이원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원주 전 의원은 복당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고민이 성숙하면 이 대표를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영선이 언니 나 돌아왔어! 하는 재밌다는 반응이 나왔고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올백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여기에 한동훈은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봉합쇼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후 이 봉합쇼의 비하인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윤석열은 올라가는 길에 한동훈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 라고 제안했고 한동훈은 자리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함께 전용 열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봉합쇼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함정은 한동훈의 상대는 윤석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여기서 대리인이자 중재자일 뿐이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가 아직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